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제8장 인권 1절 인권의 이해 1. 인권의 정의 및 주요 개념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한다. 즉,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호 권리란 국가나 다른 행위자들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수급 권리란 국가나 다른 주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제공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나 관련 법률, 정책, 서비스에 해당한다. 2. 인권의 주요 특성 1. 인권은 보편적이다. 1948년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인권의 보편성은 그 후 등장한 각종 인권조약과 선언에 반영되어 있다. 2. 인권은 양도 불가능하다. 이는 천부인권이라는 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권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이 있다. 전자는 어떤 인권이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나눌 수 없음을 뜻하며, 후자는 모든 인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특정 인권만 분리해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최소한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권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며, 집회 결사의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권리의 실현 또한 제약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은 모든 인권을 통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인권 관련 주요 문헌 보편적 인권 규범을 성문화한 국제인권조약 및 인권선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하면 표 8-1과 같다. 표 8-1은 9대 국제인권 조약들입니다. 참고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렇게 9종의 국제인권 조약이 표 8-1에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인권 조약을 비준했으며 4개 이상 비준한 국가도 80%에 달한다. 그림 8-1은 인권 조약 및 선택 의정서 채택수에 따른 국가 분포를 보여준다. 참고로 한국은 표 8-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대 주요 조약 중 8개를 비준하고 4개 선택 의정서, 이 4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 1990년,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2004년,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2004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 2007년을 채택하였습니다.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단체도 인권에 대한 의무를 지지만 국제법상 국제인권조약 이행의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1. 인권 존중의 의무.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국가가 대안적 주거 없이 강제 퇴거를 실시하는 것 등이 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인권 보호의 의무. 제3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기업의 부당해고, 안전미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3. 인권 충족의 의무.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법률, 행정, 예산, 사법조치 등의 행위를 취할 의무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경우 즉각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즉각 이루어져야 할 조치를 외면하거나 점진적 실현을 이유로 마냥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현을 향해 측정 가능한 진보를 보여주어야 한다. 4. 인권의 분류. 인권은 계속 발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권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인권을 분류하는 여러 방식 중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대별 분류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제시하는 내용별 분류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인권 세대론. 세대라는 말이 내포하듯이 역사에서 등장한 시기에 따라 권리를 분류한 것으로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작이 제시한 3단계 인권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려는 1세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개인의 평등을 확장하려는 2세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단결과 국제사회의 의무에 관한 3세대 연대의 권리를 말한다. 표 8-2에 인권의 3세대 개념이 있습니다. 1세대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2세대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3세대 권리가 연대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네, 두 번째, 권리 꾸러미, right bundles. 앞의 인권 세대론을 넘어서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권리를 묶는 것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정책 결정자, 이와 연대하는 이들 중 인권 공동체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권 범주를 일컫는다. 인권 공동체마다 사명에 따라 다른 권리 꾸러미를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빈곤 문제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옥스팜은 빈곤의 다면적 원인과 결과를 고려해 생계를 꾸릴 권리, 기본 서비스를 누릴 권리,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경청의 대상이 될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OHCHR, 이게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입니다. 이 OHCHR에서는 인권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관련성 있는 것끼리 묶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정치와 민주주의, 사법 절차상 보호, 참정권, 결사 집회의 자유, 표현과 사상의 자유,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 보호. 다음은 발전과 존엄하게 살기, 영리활동과 인권, 기후변화와 환경, 교육과 문화에 대한 권리, 건강, 토지와 주거, 강압적 조치, 빈곤과 식량권, 사회보장권, 발전권, 물가 위생. 네, 다음은 평등과 비차별 카테고리입니다. 아동과 청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선주민, 백색증에 대한 비차별, 종교에 대한 자유, 이민, 성평등, 인종주의, 비관용. 다음은 정의와 법치주의 카테고리입니다. 사형제도, 구금, 실종, 고문,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노예제와 인신매매. 마지막은 평화와 안보 카테고리입니다. 분쟁 방지 및 초기 경보,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 초국가적 정의 및 분쟁 후 평화 구축. 2. 인권과 개발의 관계. 1. 인권과 개발. 인권과 개발은 별개의 영역으로 발전해 오다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이론적, 조직적 배경에 의해 접합점을 찾기 시작하였다. 1. 역사적 배경. 인권은 소위 1세대 인권인 자유권 위주로 흘러왔고 개발은 2세대 인권인 사회권의 영역이라 여겨져 왔다. 인권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이면에는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있었다. 2세대 사회권의 근간이 되는 가치가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냉전 체제가 붕괴하면서 인권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유엔은 발전권 선언을 채택하여 발전을 인권의 언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 활동으로 잘 알려진 국제 엠네스티는 2000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까지 그 활동 범주를 넓히기로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기존에는 빈곤을 경제적 결핍 상태로 보고 빈곤 퇴치를 개발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였다. 아마르티아 센은 그런 시각을 탈피해 빈곤을 기회와 권력의 박탈로 이해하고 인권 실현이 개발의 목적이자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조직적 배경. 인권과 개발의 통합에는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된 유엔의 인권 주류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97년 연설에서 유엔 개혁에 인권을 중심에 두겠다고 이야기한 데 이어 2000년 유엔 개발계획 UNDP는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 인권과 인간 개발은 효과적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유엔 산하 기관들은 인권 기반 접근을 채택해 각기 해석 운용해왔다. 그러다가 2003년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그 특성과 의의를 재확인하고 국제개발 사회로의 확대를 촉진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인권 주류화 메커니즘을 설치해 유엔이 추진하는 개발협력 등 주요 정책과 사업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이론적, 조직적 배경에 의해 개발과 인권은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권은 통합하는 양상은 다양하지만 인권에 기반한 개발, 인권 주류화, 인권 대화, 인권 사업, 간접적 방식의 인권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인권에 기반한 개발. 인권 실현을 개발 협력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개발의 계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인권 기준과 원칙을 준거로 한다.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인권 주류화 카테고리입니다. 교육, 보건, 농업과 같은 기존 개발 사업에 인권적 관점을 반영한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Do no harm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인권 대화입니다. 협력 대상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해 인권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을 도모한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인권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인권을 향상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겪는 특정 그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섯 번째는 간접적 방식의 인권 사업 카테고리입니다. 굿 거버넌스나 역량 강화 등의 개념 틀을 사용해서 인권 이슈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네. 이 인권 기반 접근 HRBA. HRBA는 개발과 인권을 통합하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1998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에 기반한 개발이 기존의 접근법과 어떻게 다른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빈곤의 상황을 단순히 인간 욕구의 문제나 개발의 필요로 인식하지 않고 개개인의 양도 불가능한 인권에 대한 사회의 책임 문제로 본다. 또한 사람들은 자선이 아닌 권리로 정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도움이 필요할 때 국제사회에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HRBA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의 목적은 인권 실현의 증진이며 개발협력은 의무 부담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 보유자들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2. 국제인권규약의 기준, 원칙, 목적을 개발의 계획과 과정에 통합한다. 1972년 세계은행이 주장한 욕구에 기반한 개발, Needs Based Approach는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기본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빈곤을 양상하는 불평등한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시민, 국가, 기업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의무 부담자의 의무 이행을 강조한다. 즉,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자선에서 권리로, 빈곤 현상 해소에서 근본 원인 해결로, 개인의 문제에서 구조의 문제로, 당장 보이는 결과에서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목적과 과정으로 개발 담론을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빈곤의 기저 원인의 해결을 모색하고 원리에 입각한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개발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접근법보다 정치, 권력, 과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제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개인의 변화, 개인의 지식, 인식, 행동 변화 등 프로그램의 변화, 기획 및 실행, 예산 배정, 직원 능력 등 사회적 변화, 정책 및 법, 사회 메커니즘의 변화 등 구조적 변화, 사회 문화적 규범, 젠더 및 권력 관계,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과 같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참여, 책무성, 비차별, 권한 강화,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결이라는 5대 원칙은 결과 못지않게 개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 참여. 참여 보장은 수단이자 목적이다. 권리 보유자들이 개발의 전 과정인 상황 분석, 계획, 실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지만 비용을 절감하거나 비민주적 운영을 숨기기 위해 참여를 명목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어 이를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책무성. 주요 의무 부담자인 국가와 기타 의무 부담자인 국제기구, 공여기관, 비정부기구, 기업, 지역사회, 나아가 모든 개인에게는 인권 준수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구조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3. 비차별. 인종, 피부색, 성별, 민족, 나이,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장애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발 프로그램에서 해당 원칙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4. 권한 강화. 각 주체가 권한을 가지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참여의 조건이자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개발 담론에서 참여와 권한 강화의 중요성은 다양한 정도와 방식으로 강조되었으나 인권에 기반한 개발은 기존 권력, 특히 배제와 박탈을 야기하는 불균형에 도전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5.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계. 인권조약은 비준한 국가들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 따라서 해당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이나 권고사항을 찾아보고 이를 국내법과 제도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인권 상황 분석에 중요하다. 아울러 인권 기준은 프로그램의 성과 및 과정을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한다. 인권에 기반한 개발의 주요 활동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글로벌 규약 준수 전략. 인권 기준을 비준하고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동이다. 대표적인 예로 NGO들이 대안 보고서를 UN 인권기구에 제출하는데 해당 정부 보고서에서는 누락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2. 프로그래밍 전략.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의무 부담자와 권리 보유자의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고 인권 기준과 원칙에 비추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분석한다. 3. 인식 제고 전략. 옹호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 권리에 대한 인권 의식을 높인다. 4. 법적 동원 전략. 국내 법제도를 이용한 소송을 통해 특정 권리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인도의 식량권 소송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치료제 관련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